뭐 이번 특강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번에 일취월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문제를 풀 때마다 스스로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래 시험은 지금 이제 올해 3학년의 시험을 보면 독서는 뭐 원래 어려웠으니까 독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이 그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작년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화작과 문학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실수를 포함해서 한두 개 정도 틀리면 이제 2등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학이 좀 어려워져서 그것도 좀 장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문학이 한두 명에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문학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비문학을 이제 3학년 돼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영역인 독서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독서 영역이 공부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화작에서 아니지 문학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적정 선에 도달해야 독서를 공부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올해 수험생들을 보면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독서 쪽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선택 과목이나 그 다음에 문학에서 틀리는 것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뭐 고전문학 특강을 계기로 지금 고전문학뿐 아니라 문학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실력을 키우는 그런 이제 걸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그 시 할 때도 얘기했고 소설 할 때도 얘기했고, 물론 이제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소설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죠.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읽을 때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소수야.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것이라면 문제에서 내는 것들은 그거의 부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혹은 공부했던 대로 그렇게 읽었는지를 좀 따져주세요. 문학에서 좀 덜 틀리는 것이 안정적으로 2등급을 갈 수 있는 거. 다시 물론 이제 올해 수능을 보면 그 경향이 확실해질 건데, 지금 평가원에서 실시한 두 번의 시험,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시험이 바뀌니까 예시문항에서 보여준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 이번 6평에서 보여준 난이도가 그동안의 그 평가원에서 보여준 난이도보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애들도 당황했고 시간도 좀 걸렸고, 보통 문학에서 걸리는 시간을 이제 25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30분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럼 30분 육박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독서를 풀 때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겨울방학이야. 이제 2학기 잘 보내서 겨울방학 때는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안정감이 있거나 혹은 자신감이 있거나 그래야 내년에 독서, 비문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특강을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자를 보냈는데 특별하게 질문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춘향전이랑 장기전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3쪽이에요. 53쪽에 이제 유충열전을 보는데 오늘 요 세 지문을 보고, 그래서 세 지문을 보고선 2시간 동안 당연히 못할 거 아니야, 맞지? 하고도 남지 시간이 세 지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전문학을 한 세트 15문항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좀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렵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경우는 어차피 읽고서는 내용 파악하는 거고, 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겹치는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해서 문제 수준이 조금 올라간, 아니 조금 많이 올라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지문을 최대한 빨리 끝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남은 작품들이야.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지금 이제 소설의 기원 해서 가전체 보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금오신화 전기적 소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그 판소리계 소설, 그러니까 뭐 설화, 그 다음에 판소리, 그리고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소설의 경향을 일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6강에 실려있는 이 세 작품 모두 조선 후기의 소설들인데 각각의 이제 경향들이 좀 있어. 일단 첫 번째 유충렬전은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 사실 뭐 임진왜란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병자호란의 경우는 이제 이 민족적 울분 이런 것들이 되게 꽤 크거든. 그래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 이제 조선 후기에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데, 유충렬전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홍계월전이에요. 그 다음에 작품 홍계월전. 이 홍계월전은 앞에서 살펴본 유충렬전이랑 유사합니다. 영웅소설이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주인공이죠. 유충렬전에서는 남성 영웅이었다면 홍계월전에서는 여성 영웅입니다. 그러면 왜 여성 영웅 소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홍계월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지금 비평문이 같이 실려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광문자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문자전. 요 광문자전은 조선 후기에 지금 사회상이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혹은 중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인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 사회가 썩어가는 거지. 부정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박지원은 뭐 광문자전, 호질, 뭐 이런 그 한문 소설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래, 좀 그런 계급에서 벗어난, 그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계급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문자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성 영웅을 통해서 여성의식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혹은 평민의식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에 있는 것이 더 넓은 개념이지. 뭐 신분, 성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선 후기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민의식의 발달 양상하고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양상도 다르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춘향전을 할 때 뭐였냐면, 거기 영웅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조선 전기 그리고 후기의 초반부에서의 소설은 영웅적 모습과 그 다음에 제자가인형 인물이었어.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면 재주도 좋고, 그러니까 능력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그 모습은 광문자전에서 절정을 이뤄. 무슨 말이냐면 신분도 하천하고 미천하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더럽게 못생겼어. 여기서 묘사가 되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긍정적 인간,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회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작품이에요. 보는데 이게 당연히 영웅소설이니까 영웅에 대적할 만한 악당이 필요한 거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결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고전소설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더군다나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 그와 관련된 사항들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한다면 그때는 손으로 써가면서 인물 처리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지금 13분인데 7분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
7분 경과했습니다. 다 푼 친구는 뒤에서 다 보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 2분 뒤에 설명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소설에서 중요한 게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지. 왜냐면 사실 긍정적 반응은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하냐면 부정적 반응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야 그걸로 이제 갈등이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파악해야지. 그건 줄거리잖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분이라는 시간을 준 거,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 부분 조금 빨리 읽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가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
그래야지 그냥 우리가 비문학 읽는 것처럼 소설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 때 지금 그래 이번에 이제 17문제로 늘긴 했지만 15문제를 풀 때 이게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엄청나게 불리한 거야. 국어에서 1, 2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잖아. 지금 읽는 양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혹은 시간을 줄여야 하는 부분은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설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시는 일단 길지 않아. 근데 소설은 길어. 그럼 긴 소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어낼 것인가? 이제 여기에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 소설은 이런 거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문에, 지문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볼게요. 이 지문처럼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네. 그러면 이미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들의 관계와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끝나고 더군다나 마지막 줄이야. 앞부분 줄거리 마지막입니다. 유충렬이 전장에 나서 이들을 무찌른다 됐으니 일단 사건이 일단락이 됐던 거네. 그러면 무찌른다고 됐으니까 일단락이 됐으니 지금 이제 본문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새로운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 봐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일상적으로. 지금 두 번째 줄에 큰 따옴표 나오죠. 지금 이 두 번째 줄의 큰 따옴표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줄까지가 지금 한 번의 발화야. 그러니까 한 인물의 대화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일상에서 대화는 이만큼이나 길어? 아니잖아. 그럼 언제 길어져? 무언가를 설명할 때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인물의 대화, 인물의 발화가 길어진다. 그럼 거기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찾아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돼. 하나는 유충렬의 능력에 대한 적장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한담의 반응이 되는 거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능력에 대한 반응.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정한담이 지금 누구야? 유충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지. 유충렬의 능력을 긍정하니까 이길 수 없다야. 이렇게 지금처럼 정직하게 1대1 대결에서는 못 이긴다야. 그러니 뭐해? 유충렬을 속일 계획을 하잖아. 지금 유충렬을 당해낼 수 없으니 천자를 잡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양동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두 가지야. 유충렬에 대한 능력치 그리고 계획.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황이죠. 호황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해. 다시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볼 때는 인물의 반응이라고. 이거 인물의 반응은 어디에 나오느냐? 인물의 행동과 인물의 형용사. 그 인물의 어떤 마음인지.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정한담이 얘기하고 난 그 다음 줄이야. 대왕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줄 찾았어? 호황이 크게 기뻐하며. 이거 형용사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얘의 계획에 동의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정한담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때 뭐가 중요해? 유충렬의 반응이죠. 유충렬이 이를 간파하느냐 간파하지 못하느냐. 그냥 읽지만 말라고.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에서 핵심이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여기에 인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야지. 그렇게 했더니 중략 앞까지에서 어떻게 됐어? 중략 앞까지 정한담이 얘기한 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 구간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정한담이 얘기한 길어졌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니? 이건 사건과 관련돼. 앞으로의 계획이야. 그랬더니 호황이 긍정했어. 그럼 정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거기를 읽어 나가야지. 그랬더니 웬걸 정말 그렇게 됐네. 그래서 중략 넘어갑니다. 그 중략 다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략 다음에서는 이제 바로 그거죠. 지금 이 한담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리을이네. 리을 다음입니다. 이때 지금 충렬이 이상한 걸 느껴. 그랬더니 자신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때 거기에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원수 괴이의 말을 잠깐 멈추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의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변수가에 비쳐 있었다. 그러니까 천기를 통해서 지금 황제가 위험에 닥쳐 있음을 알게 된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신의 그 천리망 한 번에 이동하는 거지 이거. 비룡, 천사망. 여기는 이제 바로 비현실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천자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서 천자를 이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 그럴 때 지금 요거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1번 해야 돼. 첫 번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천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냐. 천자라고 하면 황제야. 그런데 되게 막 비참하고 비루하지 않아? 막 글씨 쓸 거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쓸 데도 없다고 하고 계속 징징대고 있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유충렬이 구해준다. 이 능력이 뛰어난 유충렬이 구해준다고 하면 지금 요 명제 황제의 태도는 어떻겠어? 훨씬 더 당당했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믿는 구석이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지금 1번 선택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반응 아니야? 대상에 대한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소설을 볼 때는 이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한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따져가면서 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야. 물론 지금 굳이 황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충렬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그런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1번 선택지를 보고선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 1번 선택지의 상황을 보면 얘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항복하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의 경우는 대조가 뭐야? 대조가 반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거 반대되는 거지. 그럼 그 디귿에 장면을 대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의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장면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의 3번 선택지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이거 되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지금 이 3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을 하는 거래. 그럼 당연히 본문, 지문에 나오는 내용 반하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 반이 이제 맞물리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3번 선택지를 보면 정한담이 도성을 공격했을 때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왜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었냐? 지금 앞에서 상황이 뭐였어? 정한담이 이런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됐는데 정말 그 계획에 따라서 돌아갔던 거잖아. 맞아떨어진 거지 그 계획이. 그러니까 뒷부분 충신보다 간신히 득세하였던 당시 조정 상황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게. 충신보다 간신히 득세했던 당시 조정의 상황이라는 설명은 보기에 있어 없어? 있어. 지금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고 보기에도 있는 내용인데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뭐야? 본문에 대한 파악이지.
단순하게 그 부분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 두 개 다 합치면 맞는 거지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위를 여러분들이 파악했어야 3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 3번과 같은 선택지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느냐?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3번 선택지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홍계월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 내용 기억해 주세요. 요 가에 있는 내용 기억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가글, 이번 시간에도 가글은 여러분들에게 내용적으로 이거 알아두면은 앞으로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일부러 고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본문이 좀 기니까 12분, 15분 하죠. 15분. 조금 여유 있게 다시 15분을 하는데 지금 가에서 홍계월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나를 볼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사건 파악을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읽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시각이 36분이니까 15분 하면 50분이 되겠네요. 51분까지 시작.
유진이는 머리가 많이 자랐네. 응? 밤에 노래면 보면 깜짝 놀랄 수 있겠어. 되도록이면 머리는 앞으로 내리지 마세요. 제정한 거야? 아직 모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시간 제한을 해서 좀 너무 성급하게 푸는 경향이 있나? 이거 설명하고 다음 작품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죠. 좀 4번은 기억이에요. 4번은 기억입니다. 그거 얘기해 준다는 걸 깜빡했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2번 문제도. 바로 얘기하자마자. 3분 더 봅니다. 지금 49분이니까 3분 더. 그리고 요거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그럼 봅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 가에서는 홍계열전과 관련해서 여성의식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성 영웅소설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돼. 그럴 때 근데 이 여성 영웅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식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일단 남장 나오면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어떤 작품이든 남장 나오면 남장이 뭐야? 여자인데 남자의 모습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거 남장한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여성의 제약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장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데 남장 모티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소설에서 등장하면 꼭 확인을 해주세요. 남장 모티프. 남장 모티프는 양면적이야. 왜 양면적이냐? 하나는 남장을 함으로써 사회활동을 해.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남장의 양면성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홍계열전이 다른 여성 영웅 소설에 비해서 좀 가치를 지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사실 과거에 황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법이죠. 황제가 킹왕짱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얘기하면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57쪽을 보시면 이건 이제 뭐 비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이 비에서 위로 하나, 둘, 세 줄 올라갑니다. 비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끝에 비록 여자나 벼슬을 어찌 거두리오. 이거 거두겠다는 거야? 거두지 않겠다는 거야? 거두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천자의 인정을 받은 거고, 천자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곧 사회의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중략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황제가 그것을 이제 인정해 줬잖아. 그래서 그 홍계월이 여자 복식 여복을 한 상태에서 관복을 입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야? 지금은 이제 원수로서 약간 지금 이렇게 진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 모두 아니죠. 요금 이제 보국하고 이제 보국의 압박, 보국의 식구들은 아는 거지. 보국 외의 식구들 말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평국인애도 알겠네. 걔네들 빼고 나머지는 홍계월이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지, 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이렇게 됐으니 여자 옷 위에다가 이제 그 관복,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입음으로써 지금 여성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 여기에서도 천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다른 작품에서는 천자가 그거를 거둬.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성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반응이야. 지금 보국이 평국의 그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위 역전현상이 일어나죠. 가정 내 지위는 누가 높아? 가정 내 지위는 그래, 보국이 높아, 남편으로서. 왜? 그 당시는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누가 높아? 아내인 평국이 높단 말이야. 거기에서 나타나는 괴리가 바로 보국이 속 좁은 놈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국에 대해서 어떤 심정, 부정적 심정을 지닌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반면에 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평국의 시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운데 부분인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속마음은 우스나 겉으로는 호령하여,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평국이, 홍계월이 보국을 지금 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다음을 보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은 문제될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도 평국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래 천자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벌어진 거 아니야, 맞지? 허락을 해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중간에 뭐가 튀어나오냐, 그 다음 줄입니다. 중군이 신병이 있으면 어찌 영춘각에, 거기다 물결 표시해 주세요. 애첩 영춘으로 더불어. 아니 지금 군령이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군대 상황이야. 근데 중군이 누구랑 있었던들 지금 이 군대 상황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지금 군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애첩이 튀어나왔어. 그럼 반응을 해야지.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잖아, 홍계월이. 영춘으로 더불어 주야로 풍리를 즐기는 곳. 그러니까 야, 영춘이 여태까지 잘 놀았는데 무슨 신병이야? 지금 이러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1번에서는 바로 즉각적인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잖아. 됐죠? 네.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막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제한하는 바람에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읽고 푸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들 틀리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고 우리 쉬었다가 10분부터 이어서 마지막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